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41번째 시간으로 박완서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이 책이 출간된 신문기사를 읽자마자 나는 교보로 달려왔다. 저자 박완서님의 광팬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의 제목이 내가 좋아하는 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1874에서 1963의 가보지 않는 길의 마지막 년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피천덕 번역 시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 두 작가는 성공적인 작가로 살았으면서 왜 가본 길보다 못 가본 길을 그리워하며 아쉬움의 여백을 남겨두었을까? 내게 있어 이 두 작가가 걸어간 길은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자신들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는데 말이다. 두 번 갈 수 없는 삶의 길,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먼 훗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은 아름다웠는가 하고 반추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길로를 갔더라면 더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할 것이다. 이 두 작품의 제목에 끌린 건 나 역시 그런 후회와 아쉬움의 청계에 참여해서 잠시 위안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좋은 교사가 되어 평생 전문 직업인으로 살겠다는 푸른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의 직업인의 삶은 여성에게 녹록지 않았고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의 도중합자로 꿈을 접었다. 오랜 헤매임 끝에 들어선 길은 한 번도 꿈꾸어보지 못한 이상한 길이었다. 사형수들과의 만남, 그리고 진흙탕 속에 빠진 채 스스로 더럽다고 자학하던 일본군 위안부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 만남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그 달라진 삶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낙다른 길에 선 나이에 이르러 걷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다는 건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박완서 작가는 어떤 다른 길을 꿈꾸었기에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박완서가 못 가본 길. 이 책의 첫 작품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 따르면 저자는 6.25 전쟁의 아픈 경험이 없었으면 소설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남들이 그렇게 알아줄 정도로 나는 전쟁 경험을 줄기차게 울고 먹었고 앞으로도 할 말이 얼마든지 더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곤 한다. 지금도 문학 강연 같은 걸 할 때는 소설이 지닌 이런 미덕 쓰는 이와 읽는 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안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 말하곤 한다. 내가 당초에 되고 싶었던 건 소설가가 아니었다. 작가의 원래 꿈은 당시에는 상아탑이라 불리던 학문의 전당에서 지적 갈망을 죽이고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약자편에 설 수 있는 지성을 키우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가 꿈꾸던 길은 현재 획득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울 것처럼 느껴진다. 자신이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누구나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다는 것은 더 나은 완성을 향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아닐까. 그런 미련이 우리 삶을 더 큰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 인류 문화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삶의 막바지에서 내가 느끼는 바로 그 아쉬움을 나는 작가의 이 글에서 공감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된 것 같다. 이런 대작가의 마음 어느 구석에도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있었으니 하물며 나갔던 평범한 사람에게는 오죽하려 하는 동변상련 같은 게 아닐까. 이 박완서의 소설 정원의 문학. 그분 생애의 마지막 강연이 된 문학 강연을 내가 듣게 된 건 돌아가시기 7개월 전인 2010년 6월 19일이었다. 내가 살던 집 가까이에 있던 영인문학관은 특별기획 전시회를 열고 작가 초청 문학 강연회를 열고 있었다. 박완서님의 문학 강연은 예정보다 2주 연기된 건 갑작스러운 발부상으로 인해서였다. 그 강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무슨 일이 생기려면 역시 그 전에 징조가 있는 모양이에요.
발을 다치기 전에 매일매일 일거리가 생기더군요. 국제적 행사도 연거푸 생기고 그때는 좋았는데 그 많은 일들로 스트레스가 쌓였던가 봐요. 항상 계단 조심을 하며 살았는데 그만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내가 맺은 매듭 하나하나가 다침으로써 단숨에 풀려진 느낌이었어요. 내가 맺은 매듭을 자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시에 맨도날로 단칼에 잘라버리고 홀가분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의 강연을 꼼꼼하게 저장했던 나의 기록에서 일부를 옮겨본다. 박한세 문학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한마디로 정언문학이다. 무엇에 대한 정언인가? 그는 6.25 전쟁으로 불어닥친 동족 상쟁의 비극 속에서 이념 갈등에 휩싸여 혈육을 잃었다. 그때 견뎌냈던 작가의 처절한 경험은 그의 데뷔작 남옥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날의 강연 기록에서 들어보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났고 모두 피난 갔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먹고 살 도리가 없었다. 그때 나는 서울대학교의 영문과 사실은 국문과인데 학생이라고 속여 미 8군 PX에 취직을 했다. 5 식구를 부양해야 할 무거운 책임 때문에 그곳에서 당한 수모와 모멸감을 참고 참았다. 싸구려 그림을 그리는 화가 중에 나중에 유명해진 진짜 화가 박수건이 있었다. 비로소 그들과의 소통이 일어났다. 콧대 높은 여대생이 사람같지도 않은 온갖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걸레같은 모습으로 기는 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번득인 것은 오로지 문학의 힘이었다. 언젠가 내가 소설을 써 저자들에게 복수하리라는 다짐이었다. 벌레가 되지 않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이야기의 힘이다. 그렇다. 내 문학은 정언의 욕구에서 비롯됐다. 6.25로 인해당한 가족과 국가와 개인의 고통, 걷잡을 수 없는 정언의 욕구다. 남들이 팔자 좋다고 알아주는 결혼 생활이 문득문득 괴로웠던 건 가슴속에 맺혀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던 친족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충동에서 비롯됐다. 전쟁으로 죽은 몇백만 분의 1이라는 숫자 안에서 그의 피부치만이 빼내어 개별화시키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치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글쓰기가 정언의 욕구임을 다른 글에서 이렇게 밝힌다. 그때 내가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래. 언젠가는 이걸 소설로 쓰리라. 이거야말로 나만의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 상상력이 먹혀들 여지가 없을 만큼 그 시절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끔찍하기도 했지만 나 혼자만 보고 겪은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이 소설에 대한 욕구보다는 정은 쪽에 더 중점을 두게 했다. 목마른 계절 후기에서. 일 마치면서 나는 이제까지 이 책의 제목이자 대표작으로 읽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책의 일부분일 뿐 다른 아름다운 작품들도 허다하다. 대부분이 서울의 공동주택을 정리하고 자신이 어릴 때 살던 개성의 벅적골 시골집과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한 구리시의 아차산 아래 아치홀에 마당 딸린 집을 마련하여 살면서 쓴 산문들이 적지 않다. 마당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려 잎과 꽃을 피워내면서 닿을 수 없이 황홀한 생명의 경외감을 통해 문학의 자양분을 얻었을 것이며 또한 그 왕성한 생명들이 침묵과 소멸을 통해 자연의 순환에 순항하는 이치를 받아들이며 평생 그의 정언 욕구를 자극했던 가슴의 통증을 상하시키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본다.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올 자신의 죽음을 편안하게 예감하지 않았을까? 흙과 씨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씨를 품은 흙의 기적은 부드럽고 따스하다. 내 몸이 그 안으로 스밀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 무섭지 않아진다. 씨를 품어 썩혀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흙의 위대한 힘을 느끼면서 생명의 바탕은 죽음임을 깨닫는 부활의 이치가 아닐까. 생전 위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 새로운 생명에 의해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삶을 통해 겪었던 죽음과 고통, 4살에 겪은 아버지의 죽음, 21살에 겪은 오빠의 죽음, 중년에 겪은 참척,
그리고 후년에 겪은 남편의 죽음,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죽음, 그리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상실을 겪으면서 그는 비탄과 절망을 넘느라 숨이 트게 찼을 것이다. 문학의 욕구, 글쓰기의 힘이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그 상실의 상처가 송두리째 사라졌을 리가면은 없을 것이다. 그 흔적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작품 군데군데서 엿보인다. 그 여러 어이없는 죽음을 깨안으면서 그의 문학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생명지향적으로 성숙해졌으리라 나는 믿는다. 인간의 한계 상황인 이 상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황폐한 영혼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확장된 사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고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닥친 이 잦은 이별의 아픔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의 고통이 우리의 상처와 죄를 치유해 주듯이 그를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 감히 말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다가올 죽음을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박완서 작가는 영미 문학관에서 문학강연 7개월 뒤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나는 그분의 마지막 강연 한마디 한마디를 새파랗게 간직하고서 장례식에 달려갔다. 평창동 언덕길은 전날 밤에 내린 눈이 이어 흩뿌린 진눈깨비로 살얼음판으로 변해 있었다. 응당방아 찍기를 각오하고 찾아간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다. 유족은 생전에 남긴 유언 가난한 문인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말라에 따라 차 안전으로 장사진을 이룬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40년에 걸쳐 출간한 그의 수많은 작품들에 위안받고 살아갈 힘을 얻었던 수백만 독자들의 애도 속에 현역 작가로서의 삶을 마치셨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학의 향기는 떠나신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새록새록 향기롭기만 하다. 생전에 그분의 서명이 담긴 책을 2권이나 간직한 나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독후감 나누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술섭 문고 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는 책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저는 솔숲 성인 독서반을 만들어서 함께 좋은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모여 독후감을 나눕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독후감만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회인의 독후감이 좋아서 이 방에 올립니다. 시간이 안 돼서 책을 사보지 못하는 분이라도 이 독후감을 읽으시면 책의 내용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 박완서님 작가님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친근감으로 많은 독자들을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